유형 자산을 사면 저런 이름들을 지을 텐데 취득 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얘기네요. 자,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밖에서 주고 사오면 구입 원가겠죠. 돈 준 거. 근데 저것처럼 만들잖아. 그러면 제작 원가.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남한테 돈 주고 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더합니다. 저기 재고자산에서도 그랬죠. 자산을 취득할 때는 구입 금액 빼고 거기다가 당연히 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어떤 거래 원가가 있으면 당연히 다 더하는 거죠. 봤던 거 뭐 운반비가 들었다든지 뭐 외국에서 싣고 오는데 해상보험이 들었 보험료, 하역비 다. 이건 마찬가지야. 모든 자산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가 있으면 다 더하는데 얘는 좀 종류가 많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거 샀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이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저 기계를 왜 샀니? 물건 만들려고 샀지. 그래서 그것을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는 장소에 와 있어야 되고 기계라면 그리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돈 들어갔다 그러면 다 취득 원가에 더하라는 얘기예요. 즉 제작 구입 원가에다가 또는 만들었으면 제작 원가에다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에 와 있어야 되고 만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련된 원가인 1 내지 9를 모두 다 원가에 더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뭐가 있느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 들었어요. 설치 장소를 준비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갖다 무조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설치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돈이 나갔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설치비가 아니라 기계장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자산을 취득해서 해당 장소와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면 설치 장소 마련하고 기계 깔아놓고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두 번째, 외부 운송 취급비. 외부에서 저것을 운송해 오거나 어떤 취급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것도 다 기계면 기계장치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설치비가 들었다. 이것도 기계장치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 설계와 관련돼서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를 해야 된다면 기계장치를 바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설계비가 들고 기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설계와 관련돼서 비용이 생기면 어떤 수수료를 줘야 되면 이것도 자산의 원가에 다 더해야 된다. 이유는 그 자산을 구입해가지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장소 상태에 이렇게까지 하려면 설계도 해서 기계를 제작을 해야 될 거니까. 다섯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현가치의 차이. 이건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채권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제로. 그런데 채권을 보통 같으면 여기 표현대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평가한 현재 가치대로 살게 돼요. 그게 이제 시가니까. 근데 현재 가치대로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사고 싶으면 이렇게 살 텐데 강제로 사야 되니까 현재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때 벌어진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이 자산을 취득하려면 강제로 사야 되는 채권인데 그만큼 손실이 생긴 거를 이 자산의 원가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뒤에서 별도로 이제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가 뭐냐? 보통은 그냥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게 건물을 짓는데 뭐 2년 걸리고 10억이 들어. 그럼 내가 모든 돈을 다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절반인 5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5억 대출 받고 내 돈 5억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다 칩시다. 그럼 이제 이 5억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화된 차입 원가가 뭐냐면 이게 이자가 나가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냥 이자는 이자 비용이 있는 거잖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저걸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차입한 데 이자가 나가는 것은 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주석 달려 있죠. 원래 차입 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이자 비용으로. 그런데 다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및 투자 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자기가 쓰고 싶은 용도로 사용할 때 하거나 판매할 때까지 상태가 될 때까지가 1년 이상 굉장히 긴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 자산을 사는 거. 이때 이 사는 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 원가,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즉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 여기 발생하는 이자는 이걸 건설하는데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냥 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수도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물어보면 잘 모르시던데,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요. 그럼 이제 돈 나가겠죠, 현금으로. 그럼 여기 건물 짓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건물이 완공된 게 아니잖아. 건물 짓고 있는데 계약금, 이렇게 뭐 중도금, 잔금 쭉 이렇게 공사의 진척도 따라 돈을 줄 때 건설 중인 자산 했잖아. 이렇게 완공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가. 그것도 자본화 하려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몰아가지고 다 빼고 건물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8번째 볼게요. 7번째. 자주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원래 세금이에요. 세금과 공과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취득세는 왜 내는 거냐면 저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취득하면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고 이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돼서 그러니까 취득과 직접 관련돼서 그 대표적인 게 취득세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요. 8번째 해당 복구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유형 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하거나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그 지출의 현재 가치도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충당부채 요건은 뒤에 가서 보실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산이 있고 나무가 울창한데 요 땅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밀고 내 건물을 쓰고 나중에 뭐 30년 쓰기로 했다 칩시다. 30년이 지나면 이걸 다시 이렇게 복원해 주는 조건이야. 그러면 이제 이때 이 복원할 때 들어가는 돈을 추정을 하라는 거지. 30년 후에 저거를 복원할 때 들어갈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라고 예상이 되면 그것의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30년 전인 지금의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억보다는 작겠죠. 뭐 한 7, 8천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이 돈도 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 복구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라고 하는데 시운전비.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기계장치로 예를 들면 기계를 설계하는데 설계비 들었고 그 다음에 설치 장소를 다 만들어졌어. 그다음에 외부에서 운송해 와야 되고 뭐 다 더하고 설치 장소 준비하는데도 돈 들어가는 거 다 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계를 여기다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이제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운전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 기계 돌리려니까 뭐 기름도 넣고 정상 제품이 나온가 보려니까 여기 원료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돈 다 저 자산의 원가에 더하라는 거예요. 시운전비까지. 그래서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물건 하나가 튀어나왔다. 제품이. 그걸 이제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요 원료 투입한 것까지 다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데 이 시제품이 하나 튀어나와서 이걸 내다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겠죠? 내다 팔아서 내다 팔 때 뭐 판 돈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과 이걸 또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뺀 순매각 대금은 원가에서 빼시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을 밖에다 내다 파는데 100만 원인데 내다 팔기 위해서 뭐 비용이 한 10만 원 들었다. 그럼 이제 90만 원 좀 남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 자산의 원가에서 빼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와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빼십시오라고 돼 있네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거는 뭐 채권의 강제 매입은 따로 이제 별도로 보시게 됩니다. 사례 볼게요. 영업용 토지를 500만 원에 취득하고 영업용 토지니까 토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차변에 토지 이렇게 쓰고 500.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500. 자, 그런데 중개인 수수료가 20만 원과 기타 제 비용이 현금으로 나가요. 현금으로 3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가죠. 근데 지금 중개인 수수료는 수수료냐? 그게 아니죠. 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중개사로부터 소개를 받고 뭐 거래를 대행해주고 뭐 이렇게 들어간 모든 돈을 다 여기다 합쳐야지. 그래서 530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을 4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건물이라고 하시면 되고 400. 돈은 뭘로 주냐면 취득세 등 재비용 합쳐서 현금으로 나가요. 현금으로 420만 원 나가네요. 자, 요 취득세 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다 더하라니까.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 내용물 쭉 다 봐두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 건설 중인 공장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또한 동 건물을 등기하면서 취득세가 들었네요. 이건 자산의 원가에 더하시면 되겠고, 동 거래와 관련해서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의 금액이 1억 원 있다. 즉, 이 건물을 쭉 계속 지으면서 돈이 나가면서 여기를 건설 중인 자산 계정으로 지금 사용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빼고 본 계정인 건물로 이렇게 갈아 끼워라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뭐도 들어갔냐면 취득세 등이 1,500이 한꺼번에 들었으니까 요 전체 나가는 금액 플러스 1,500을 더해서 건물을 만드시면 되겠네.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미리 지급할 때 만들어 놨던 금액 거래처는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1억 원을 빼고, 이것이 이제 건물이 될 텐데 여기다가 취득세를 붙이고, 그리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나갔죠. 대변에 현금. 7번 처칠 상사로부터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를 구입합니다. 6천만 원에. 차변에 토지 6천인데 부대 원가 있나 볼게요. 여기 600만 원에 취득세가 있죠. 그러면 6,600만 원짜리 토지고, 대금 중에 4천은 만 원과 토지 관련 부대 비용이 통장에서 나가네요. 그러면 4,600만 원이 통장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외상.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7번째 거래처. 8번 5월 1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현금으로 냅니다. 대변의 현금 또는 뭐 출금전표 25만 원. 차량의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라고 자산의 원가에다 더해 놓으시면 되겠죠. 9번 공장에 설치 중인 자동화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운전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사왔네요. 시운전하려고 휘발유 사왔으니까 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10번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쳐가지고 250이 나갔고 화재보험료가 나갔네요. 취득세 등은 공장 건물의 원가에 가산하고 화재보험료가 원가가 될 필요는 없겠죠. 공장 거니까 500번대의 보험료를 쓰면 되겠네요. 묶어서 보통예금